오늘 드디어 한국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KF-X의 새로운 이름 보라매의 시제기 출고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올해 염원인 우리나라 하늘은 우리가 지키자가 실제로 실현되기까지 오래 걸렸다면 오래 걸렸고 짧다면 짧지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던 KF-X 시제기를 공개한 날인데요. 먼저 이름이 왜 KF-21 보라매로 변경이 된 건지 살펴보니 21세기 한국의 하늘을, 우리의 영토를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지킨다는 의미로 KF-21로 지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KF-X 사업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약 3만 개의 부품이 사용되었는데 65%가 국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언제든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가 가능하며 제작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항공 관련은 몇 선진국만 갖고 있는 기술이 많고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현재까지 KF-21 보라매의 성공은 한국 국방 관련 엄청난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국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KF-21의 모습을 보면 한국인으로서 웅장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불과 70년 만에 전투기가 없어서 힘들어했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 8번째로 과학기술의 끝판왕, 집합체라고 부르는 전투기를 국산 부품 반 이상 사용해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보고 웅장함보다는 떨림을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오늘 시제기 출고에 대해서 많은 일본 매체, 커뮤니티에서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전했으며 많은 일본 네티즌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전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시제기를 선보이는 행사가 열렸다. 이번에 공개되는 것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기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2015년부터 약 8,600억 엔을 들여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했던 것으로 기념식에는 한국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 선진 레이더와 표적 추적 장비 등도 국산화했다고 전했지만 한국 언론은 초기형이 정상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항공 국산화를 통한 수건 달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큰 도약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KF-21은 한국군의 수년 내에 배치돼 영공 방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국방 관련해서는 주변 나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네티즌들의 현재 반응은 꽤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지만 좀 억지스러운 주장도 꽤 많은데요. 그럼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대박! 박스랑 박스 테이프로 만든 거야?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정비는 자국에서 할 수 있어? 모든 부품이 외국산인데 이런 잡동사니가 F-35를 상대한다고 생각하면 10초 만에 승부가 결정나잖아. 위험하다. 한국은 일본 전력에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증가시킨다면 50년 내에 따라잡힐지도 모른다. 방심하지 말고 일본도 국방비 2배 이상 늘려라. 선진 레이더와 표적을 추적하는 장비 등도 국산화했다고 하는데 엉터리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면 안 돼. 레이더는 이스라엘이 제공했다. 그건 그렇고 아직 비행 실험도 하지 않았는데 완성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자랑할 수도 있구나 라고 감탄이 나온다. 축하해. 이제 와서 4.5세대 전투기를 신규로 개발하다니 대단한 일이네. 위대한 업적이야. 인도네시아는 아직 관련되어 있어? 만일 그렇다면 비싼 수업료가 될 거야. 전투기의 성능 차이는 군사적 충돌 시 압도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친다. 만약 일본의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가 공진전이 벌어진다면 10대 10으로부터도 0대 10으로 일본군이 참패하고 만다. 전투기의 성능 차이는 그만큼 확연히 드러나. 일본이 비싸더라도 미국에서 전투기를 구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모형만 제작한 것이라 확신한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을 리가 없어. 가능성이라면 미국이나 일본의 기술을 빼간 것뿐인데 군사기술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은 전 세계로부터 혼자가 될 거야. 하루빨리 사실을 규명해라. 일본을 공격하기 위함이겠지만 일본의 하늘은 미국이 제공권을 쥐고 있으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미국을 공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일본의 자랑인 헬리콥터에도 못 미친다고 들었어. 그야말로 싸구려 물건, 사는 즉시에 돈을 잃는다고 말을 하고 싶다. 날지 않는 모형일 뿐이다.
현재까지의 개발 비용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겠지. 외관뿐인 모형의 인도네시아도 엔화로 200억 정도 이미 뺏겼으니 분노할 수밖에. 개발 착수로부터 5년. 이 단기간에는 절대 국산화 전투기를 개발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재작년에 실증기를 개발해 비행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F3의 첫 비행에는 5년 이상 걸렸어. 여기에 기초기술 개발부터 포함하면 이미 10년 이상 걸렸다. 단 5년 만에 만들어졌다면 해외 부품들을 그저 조합한 물건에 불과하다. 일본이 하는 일에는 모두 대항해 오네. 몇 년 후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됐더라? 라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KF-21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21세기의 한국이 지구 전체를 발 아래 두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언제나 세계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나서서 막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단 몇 년 만에 실전 배치라니 미국조차도 시행착오를 겪으면 10년이 걸릴 텐데 역시 한국군, 세계 제일의 웃음을 주는 군대. 지금쯤 4.5세대 전투기는 양산을 시작했어도 늦는 구식인데 엄청난 돈을 들여 시대에 뒤떨어진 물건을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실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겠지. 수수께끼 같은 무기체계는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거구만. F-22, F-35가 5세대다. 이제 이것들은 이미 날고 있고 F-2 뒤를 이을 제6세대기가 개발되고 있다. 뭐야, 멋있긴 하네. 스텔스기처럼 생겼는데 스텔스 기능은 전혀 없다는 게 개그. 일본도 연습용의 타겟으로 한 대에 1만엔 정도라면 구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미안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으로 넘어오는 것은 거절. 수년 내에 배치. 이 전투기의 테스트 파일럿은 되고 싶지 않을 거야. 안전성이 전혀 없다. 선진국들은 6세대를 개발하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4.5세대야? 그래도 F4 팬텀이 아직까지 현역인 일본보다는 낫다고 하겠지. 연습기를 수출한 실적도 있는 나라고 확실히 일본보다 앞서고 있어. 가격에 걸맞는 성능으로 나온다면 감지덕지할 것이다. 전투기란 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야. 미국의 F-35도 8개국에서 개발했다. 생긴 건 미국이랑 비슷해서 멋있게 등장은 했는데 정작 성능은 어떨까? 한국이 국산으로 개발했다는 전차나 소총, 잠수함이나 함정 등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현실이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뭐 중요한 건 외국산이기 때문에 이륙과 동시에 추락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유일한 친구는 일본뿐이며 그들은 전투기를 친구가 아닌 나라에 팔지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산으로 개발한 것이다. 차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것은 5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5세대는 스텔스기를 말하는 거지. 하지만 이 비행기는 스텔스 성능이 없어. 스텔스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기를 숨기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 비행기는 동체와 날개에 매달아야 하므로 설계를 대폭 재검토해야 된다. 한편 스텔스 기능도 없는데 국내 개발이다 라고 하는 건가? 하물며 미국은 중국과 가깝다는 의심을 받는 한국에 기술을 이전해 줄 리 없다. 한국의 국방비는 일본을 넘어설 기세다. GDP 비율로 생각해도 일본은 현재의 3배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다만 왜 안 할까? 아시아에서 제일 위기감이 없는 나라는 일본이 맞지만 적은 국방비는 아시아 전체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현실적인 안전보장을 생각한다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과 남이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되었을 때 이 나라들에게 작전을 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체제를 갖춰야 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